3월에 또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우리 무드림 다이닝바가 술도 판매하기 때문에 맥주를 하루에 한 병씩 제가 없애고 있습니다. 저처럼 매달 수익 인증하는 유튜버가 있던가요? 예전에도 물론 당연히 캡처를 통해서 해왔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300만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그 중에서 물론 130만원 정도는 SK 리터닉스라고 해서 SK D&D에 인적 분할해서 신주가 입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한 170만원 정도는 수익을 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수익 인증을 보면은 2138만원, 대략 한 2천만원 정도 수익을 냈고,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몇 억으로 단타 쳐서 몇 천만원씩 버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종목당 1000만원 정도로 매수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3%, 4%씩 쌓여서 20거래일이 쌓여서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지금 4년 정도 해오고 있어서 제가 가진 특성, 직장인이면서 MTS만으로 투자를 하고 많은 시간 공부하지 않고 30분 정도 공부하고 20분 정도 매매하는 장초 매매, 종가 매매에 좀 집중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뭐 대부분 다 실적주가 많아요. 뭐 유한양행, 하이비전 시스템, 레이크 머트리얼즈, 네페스아크, 자람 테크놀로지, GST. 당연히 반도체가 좀 많은 편이고요. 반도체가 아무래도 3월 중순까지는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많은 편이고, 비올이라든지 LS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풍산이라든지 이렇게 시총이 거의 1조 가까이 되면서도 우량한 실적주 중심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21년도, 20년도에는 테마주를 당연히 매매를 했지만 22년도에 하락장을 경험하고 나서는 23년도부터는 실적주 중심으로만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해도 꾸준한 수익이 항상 나더라. 그럼 사실 이 상황에서 시드머니만 현재 지금 1억 정도 매달 쓰고 있으니까 5천에서 1억 정도 쓰는 시드머니를 두세 배 정도로 늘리면 수익률도 똑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는 게 리스크 분산을 해야 되잖아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재료로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비중을 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크시스템즈도 1조짜리 기업이거든요. 중형주고, 동진세미캠도 실적주 중에 뭐 괜찮은 반도체 기업이고,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1조가 넘는 배터리 기업이고, 이런 식으로 중형주 기업들은 숫자가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실제로 매출이 나고 있고 실제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를 하고 ETF도 편입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시드머니만 여력이 있으면 1억에서 3억 늘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종목을 투자해도 그게 가장 큰 제 매매법의 핵심인 것 같고요. 종목 선정법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는 연습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리 효과를 전혀 누리지 않습니다. 1억으로 2천을 벌었다. 그럼 1억 2천을 그대로 또 투여를 해야만 그게 복리 효과를 그대로 누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걸을 건 또 거르고, 또 당연히 물린 종목들도 있겠죠. 물리거나 스윙으로 가져간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 대충 평균을 따져보니까 그래도 매달 한 6천에서 한 1억 정도를 쓰더라. 이번 달만 해도 한 2천만 원 이상 뺐어요. 월세도 내고 임차인이기 때문에. 코스피 종합지수를 보면 2779, 3월 20일에 2700을 돌파한 것만 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다만 조금 불안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26일에 2690인데 21일에 시작 가격이 2731이죠. 갭을 띄었다는 얘기예요. 갭을 띄어서 시작했고 그 위에서 현재 고가놀이를 하고는 있지만, 다만 아쉬운 거는 이 갭을 메꿀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한다. 그래서 약간은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도 현재 정배열을 그리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시총 대형주인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 원을 돌파해서 오늘 종가로 82,500원. 모든 개미들의 염원이죠. 저는 한 1년 반 정도 전에 20% 정도 마이너스 손절을 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어쨌든 많은 개미들한테는 그래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엔비디아 CEO인 잭슨왕이 HBM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잖아요. 사실 그 이후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루에만 5%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SK하이닉스 말할 것 없이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배열 우상향하는 차트. 그래서 10만원에서 현재 18만 8천원까지 거의 1년에 80% 정도 급등한, 그러니까 사실은 테마주를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테마주는 껏해봐야 뭐 2천, 3천밖에 못 넣거든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도. 왜냐면 겁나니까. 시총 대형주 막 100조씩 되는 기업에는 10억씩 넣습니다, 한 번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0억씩 해서 5%를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거지, 10억이 있는 사람이 테마주를 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들도 결국에는 실적주로 수익 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차트를 봤고요. 반면에 2월달부터 사면 됐다고 말씀드린 LG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배터리들은 실제로 2월부터 바닥을 친 건 확실합니다. 바닥을 치고서 현재 일부 구간 반등은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게 7개월을 올랐고 7개월을 하락하는 게 기본적인 기간 조정의 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월을 제시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당시도 11월, 12월에도 막 사람들이 배터리 너무 싸다, 지금 살 기회다라고 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최소 2월 이후에 사는 게, 천천히 사는 게 낫다라고 봤고, 1월 26일에 보통 저점을 찍고서 이제 20%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못하다. 주도주인 반도체는 어제도 한미반도체가 거의 15%를 급등을 했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13배 상승을 했거든요. 1년 동안. 넘어오시라고요. 경매에서 넘어오시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의 추세를 한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현대차도 한번 볼게요. 현대차는 사실 저 PBR 정책 이후에 굉장한 급등을 했었지만 현재 횡보세 박스권의 하단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차트가 망가진 건 아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저 PBR 정책은 어쨌든 총선이 사실 피크거든요. 그럼 총선이 지나고 나서 후속 대책을 나온다고는 하지만 최초에 있었던 뭐 2월, 3월 만에 수급은 가져오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금융지주라든지 그런 저 PBR의 수혜를 받았던 업종들도 다들 이렇게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정도는 하겠지만 초반처럼 엄청난 기세로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정배열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구조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돌파했다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LG에너지 솔루션과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삼성 SDI 같은 배터리 기업들은 반등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기술적 반등에 좀 불과하다. 추세로서의 상향 전환이 아닌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현재 오늘자로 박스권을 약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업종만으로 따져본다면 반도체, 전장, 제약바이오, 배터리 순서대로 종목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을 해서 아무래도 반도체 주도주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10배 오른 종목도 있고 한 두세 배는 다 올랐기 때문에 3월 초에 말씀드렸던 게 30% 정도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틀 전에 30% 조정이 거의 완성이 돼서 급등이 좀 나온 종목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반도체도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사기보다는 어느 정도 추세가 다시 한번 반도체 업종 전체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정배열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다시 돌아서면 그때 사도 사실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무조건 모아갈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개별주 장세가 너무 심해요. 어떤 반도체는 너무 계속 급등을 하고 어떤 반도체는 또 이미 추세가 꺾여서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사실 초보자들은 좀 구별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세적인 상승이 일어날 때까지는 천천히 모아가면 된다. 오히려 급락시 조금씩 모아가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틀 전에 올렸었던 방송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뭐 엔터라든지 찍어드린 게 있잖아요. 뭐 조선도 찍어드렸었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4월 초에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어서 보유하다가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그때는 뭐 반도체라든지 실적 기대감이 좀 큰 종목들로 다시 갈아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